자동차로 하는 경기를 두 가지로 나누자고 하면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. 뭐 사람이 참전하느냐 아니면 기계가 하느냐, 인간의 참전 유무에 따라서 나눌 수 있겠고, 뭐 얼마나 빨리 가느냐를 나눌 수 있겠고, 아니면 얼마나 많이 가느냐, 뭐 그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겠고. 근데 제가 이번에 나누고 싶은 카테고리는 그 출발점과 끝점이, 꼬린 지점이 같느냐 같지 않느냐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F1 같은 서킷을 두는 경기는 출발점과 꼬린 지점이 같죠. 그렇기 때문에, 그런데 그 예를 들어 파리 다카르 랠리 같은 경우는 파리에서 다카르까지 가는 거니까 출발점과 그 꼬린 지점이 아주 멀다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그런 경기를 랠리라고 하는데, 이 랠리가 어디서 난 말이냐면은 1911년에 그 몬테카를로 랠리라고 그 경기에서 나왔다고 하는데, 이게 최초의 랠리는 아닌데 이게 가장 유명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랠리가 나왔고, 그 전부터 프랑스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어떤 유럽 대륙을 막 돌아다니고 그런 경기가 옛날부터 있었다고 합니다. 그 그룹 랠리를 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하는 단체가 지금 FIA고, 그때 당시는 이름이 정확히 달랐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, 그 FIA가 그룹 A와 그룹 B, 뭐 그 외에도 그룹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, 그 관심 있는 부분은 A랑 B 두 개인데, 그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은, 그룹 A는 어떤 개인이라고 해도 뭐 그냥 개인이 아니고 메이커가 아닌 그런 사람들의 출전을 염두해서 뭔가 들어가는 기술이나 개발 비용, 무게, 출력, 그리고 한 해에 5천 대 이상 만들어줘야 되고 시트도 4개가 있어야 되고, 근데 문이 2개일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또. 그래서 그런 그나마 양산차와를 베이스로 해서 좀 덜 빡센 경기가 그룹 A고, 그룹 B는 그 그룹 A와는 다르게 시트도 2개만 있으면 되고 한 해에 200대만 있으면 되고, 그리고 제약이 많이 느슨합니다. 거의 없다시피 해서 특히 터보 가급기 압력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막 그 1980년대 이때만 해도 해치백이 막 500마력을 내고 이랬다고 합니다. 1.8리터 엔진을 갖고 막 무서운 짓을 해가지고 막 500마력 가까이 500마력 가까이를 내기도 하고, 그때를 그 랠리의 황금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. 1982년부터 1986년부터까지를 그 4년간을 랠리의 황금기라고 하는데, 그 그룹 B가 왜 나오게 됐냐면은, 원래 그 전에도 뭐 그룹 4 숫자별로 나누는 게 있었는데, 처음에는 그 랠리에서 사륜구동 사용하는 거를 되게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. 왜냐면 기술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사륜구동을 채택하면서 얻는 장점보다는 무게라든지 그런 정교함, 그런 게 떨어졌기 때문에 사륜구동을 잘 안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, 아우디에서 그 유명한 콰트로, 그 Q가 대문자인 콰트로 모델을 만들어서 그 터보 차저와 콰트로 사륜구동을 접목시켜서 그냥 계속 연승을 하니까, 다른 기존의 랠리에 참가하던 강자들 있죠, 란치아, 르노, 푸조 뭐 이런 사람 애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. 우리도 사륜구동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시판하는 사륜구동 차가 없는데, 그러면은 이거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. 아우디는 사륜구동 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사륜구동 차가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해서 그룹 B가 FIA에서 그럼 니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해서 나온 게 그룹 B고,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고, 그 고삐 풀린 말이라 그러죠.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고가 났습니다. 특히 86년에는 한 경기에서 운전자랑 코어 드라이버가 그냥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둘 다 불에 타 죽고, 막 관객을 덮쳐가지고 관객도 죽기도 하고 막 너무 그렇게 하니까, 바로 4년 만에 FIA에서 이거 그룹 B는 너무 위험하다 해서 단종을 시켜 이제 그만하게 만들어 버렸는데, 어 그래서 그때 나온 차 중에 그거를 막 급으로 나눴더라고요. 제가 뭐 이거 표를 굳이 다 말을 쓰면 안 드릴 건데, 예를 들어 뭐 자연흡기일 경우 4000cc 클래스, 3000cc, 2500, 2000으로 나누고,
그 과급기가 붙은 경우는 뭐 그것도 급을 나눠가지고 4000cc급에 해당하는 게 그 유명한 페라리 288 GTO랑 그 포르쉐에서 F40 이기겠다고 만든 959 959가 있고 3000cc에 아까 말씀드린 아우디 꽈트로가 있고 란치아 037이라는 게 있고 포드 RS 200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. 포드는 지금도 RS라는 그 포커스 RS인가 뭐 그런 게 있죠. 그리고 그 밑에 급에는 푸조에서 만든 205 T16이랑 델타 란치아 델타 S4 얘가 있고 그 밑에 제일 가벼운 애가 르노 5 터보라고 그 특이하게 생긴 애 하나 있죠. 그런 식으로 급을 나눴다고 하는데 그룹 B에 참전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해에 200대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란치아 S4 델타 같은 경우에는 그 총 100대도 안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굉장히 레어한 차라고 할 수 있고 그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다이캐스트에는 그 호몰로게이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100대에 해당하는 란치아 델타 S4 스트라달레라고 해서 스트라달레라고 그러면 스트릿이라는 뜻이거든요. 이탈리아어로. 그래서 란치아라는 회사는 이탈리아 회사, 자동차 회사인데 옛날에는 막 진짜 랠리를 주른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망하진 않았더라고요.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뭐 입실론이라는 얘네들은 뭐 그리스어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아주 심심한 그냥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아주 하품나는 브랜드로 바뀌긴 했는데 옛날에는 한때 막 이런 해치백에다가 500마력짜리 엔진을 가운데 얹고 사륜구동을 획득하고 500마력씩 내면서 달리던 때가 있었습니다. 그런 거 보면은 란치아 이런 것도 부활해도 이제 일렉트릭 모터 시대가 오면은 그런 란치아라는 브랜드 같은 애들은 그 헤리티지가 있기 때문에 그 되게 잘 해보면은 될 것 같기도 합니다. 자 그러면은 다이캐스트 외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이제 근접 촬영을 통해서 이 다이캐스트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. 이 란치아 델타 S4 스트라달레는 그 원래 레이싱 차는 500마력인 거에 비해서 얘는 한 240마력 정도 냈다 그러고 안에도 뭐 방음 처리 같은 게 다 됐고 뭐 알칸테라로 그 마감도 잘 돼 있고 충분히 도로에서 탈 수 있을 만한 합리적인 차라고 합니다. 이 다이캐스트가 그 제가 자주 가는 샵에서 10% 할인을 해줘가지고 17만 원에 샀습니다. 이게 오토아트에서 나온 가장 최상위급인 시그니처인데도 새 상품을 17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. 보통 시그니처 사려면은 지금 나온 컴포짓 사려고 그러면 최소 3, 40만 원 하고 이러니까 그 최상위 등급인 시그니처를 17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. 디테일도 상당히 좋아서 앞에 그 해치백이지만 앞에 엔진이 없습니다. 보다시피 그 타이어가 있는데 저게 빠지진 않더라고요. 앞에 이 뭐라 그러죠? 프렁크도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식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클램쉘 방식으로 조개 껍데기처럼 이렇게 열리는 게 특이하고 그 차 문도 열 수는 있습니다. 당연히 이게 다이캐스트를 할 때 이 사이드 미러를 갖고 열면은 편하긴 한데 실제로 만약에 차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차 문을 열 때 사이드 미러를 이용해서 차 문을 열진 않잖아요. 마찬가지로 이게 힘을 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다이캐스트를 다룰 때 물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뭐 이걸 다이캐스트에 대해서 모를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다이캐스트가 뭐냐면은 뭐 다이라 그래서 뭐 죽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주물이라고 그러죠. 그 어떤 틀을 만들고 몰드를 만들고 그 안에 쇠를 부어서 만드는 거를 다이캐스트라고 합니다. 다이가 뭐 주사위라는 뜻도 있고 그런 거푸집 이런 거를 뜻하는 단어도 있어서 다이캐스트라고 해서 뭐 죽음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고 자 안에도 실내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겉에가 빨간색인 걸 더 사고 싶었는데 그거는 품절이 돼서 못 샀고 이 은색도 샀는데 은색도 나름 멋있는 것 같습니다. 뒤에 묘사도 잘 돼 있고 이 S4는 그 슈퍼차저 4라고 합니다. 그 왜 슈퍼차저냐면은 얘가 그 무려 최초의
터보 차저와 트윈 차저를 아니 터보 차저와 슈퍼 차저를 동시에 채택한 트윈 차저를 채택한 최초의 자동차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속에서 있는 그 터보레그를 슈퍼차저로 만회를 하고 그 고속 RPM에서 나오는 그 슈퍼차저가 아무래도 동력을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고속으로 갈수록 그 출력의 로스가 발생하는 패러사이틱 로스라는 게 있는데 기생충처럼 이렇게 엔진의 출력을 갉아먹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고 RPM이 되면은 그 바이오 컷오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저속 RPM이 낮을 때는 슈퍼차저의 장점을 이용한 터보레그를 상쇄시키고 그 부스트압이 생성됐을 때는 터보차저를 이용하는 아주 영리한 시스템인 트윈 차저를 최초로 접목시킨 차가 이 란치아 델타 S4라고 합니다. 마찬가지로 그 호몰로게이션 버전인 스트라달레에도 트윈 차저가 들어왔고 이 트윈 차저가 지금도 폭스바겐 뭐 1.4L짜리 엔진 그런 거에 들어가는 걸로 봐서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그런 기술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. 어허. 뒤에 트렁크도 이렇게 열리고 여기 문도 열리는데 그건 굳이 열어보지 않겠습니다. 이 차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엔진이 가운데 있는 미드 엔진 구조라서 이런 식으로 그 열리는데 보면은 아주 정교하죠. 디테일이 인터쿨러도 아주 크게 잘 묘사가 돼 있고 엔진도 잘 묘사가 돼 있고 서스펜션도 아주 잘 묘사가 돼 있습니다. 이거를 고정하는 게 여기 있긴 한데 그 고정하는 게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 생략하도록 하고 이 바퀴 얇은 거 보세요. 딱 옛날 차 같죠? 이런 걸로 250마력을 막 내뿜고 했으니까 굉장히 스릴이 넘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얘가 닫으면은 좀 이렇게 어설프게 닫히는데 그 이유는 밑에 나사가 있어서 그 나사를 꽉 조여야지 이게 완벽하게 고정이 되고 반대로 나사를 풀어야지만 이 뒤가 열리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오픈해서 그 DP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다시는 그 나사를 조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런 디테일이 좋죠. 부분이 여기서도 한번 열리고 여기서 한번 더 열리는 뭔가 멋있습니다.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는 볼텍스 제너레이터인가요? 그리고 뒤에 리어 스포일러가 있어서 에어로 다이나믹도 있고 여기 에어 터널도 이렇게 있네요.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서 되게 예쁘고 여기도 다 이렇게 실제로 냉각과 다운포스를 위한 이렇게 덕트가 돼 있어서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부분도 실제 차는 아마 열릴 것 같은데 이 다이캐스트에는 열리지가 않는 점은 좀 아쉽긴 한데 그 외에는 뭐 아주 멋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여기 소화기가 있네요. 운전석 옆에. 참 이렇게 훌륭한 오토하트 시그니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 제가 최근에 산 다이캐스트 중에 거의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역시 오토하트 그 중에서도 시그니처는 배반하지 않아요. 그냥 살 수 있으면은 사두면은 언젠간 형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1대18 스케일 이걸 산 지가 거의 한 달이 돼 가는데 요새 계속 뭐 바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올리게 됐네요. 그러면 다음에는 여기 있는 그 퀘닉세그 아게라 RS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 1대18 리뷰는 란치아 리뷰는 여기까지 하기로 했습니다.